이걸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 그냥 앞에 있는 걸 얘기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출제될지 갖다가 예상하는 거. 그 정도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딱 보이면 아 이게 수일치 문제구나. 그 정도를 파악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동사에 밑추쳐 있으면 그때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죠. 근데 대명사에 it 또는 they나 them, those 그런 걸 밑추쳐 있으면 얘가 지칭과 겹을 해서 수일치래.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 아니 뭐 그러면 뭐예요? 능수동이 능수동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오케이? 아 좀 힘들어요. 좀 힘들고 그렇긴 한데 이거 29번 한 다음에 좀 쉴게요. 그죠? 오늘도 또 이제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근데 지난 월요일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또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원래 월요일이 좀 힘들잖아. 주말 지난 다음에 학교 딱 월요일 가면 피곤하지, 그렇지?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잘 듣고 봐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도 대충 졸다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늘도 하나 챙기기 위해서 조금만 힘내고 이것만 한 다음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능수동은 ing, 능동관계, 수동관계 되어 있지만 목적어가 있다라면 이거 계속 버벅거리지 말고 목적어가 있다라는 게 뭐의 힌트예요? 능동의 힌트예요. 그렇죠? 목적어가 없는 게 수동의 힌트죠. 왜?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 불완전은 물론 뒷문장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목적어가 없다거나 주어가 없는 건 쉽겠지만 수동태 문장 자체는 완전하다는 힌트로 일단 잡고 넘어가세요. 수동태 나오면 이건 완전하구나. 알겠고요. 병렬은 앞에는 and나 o가 있는 거 보고 앞에 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어렵다고 했죠. 좀 범위가 넓죠. 전체적인 주어 동사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문장 성분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대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준동사,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가정법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모의고사에는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실제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그것도 내가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법은 그냥 양쪽 시제 맞추는 거잖아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예요. 그 다음에 도치 조금 나오긴 나오고요. 지금 각광받는 건 대동사다. 비동사를 대신하는지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do나 does나 did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문, so that 구문이라든가 더비었고 더비었고이라든가 이때 강조 구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not only A but B도 병렬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구문들을 갖다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또 염두에 둔 건 이거 한번 확인한 건 다음에 있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이 중에 골라갖고 한번 명칭을 붙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오기 위해서 한번 본 겁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부터 봐야죠. At the simplest level 끊었다가 켰어요? 오케이 훌륭해요. 고마워요. 자, 가장 간단한 단계에서 R가 나왔죠? 뭔 얘기예요? 도치. 그렇죠? 아니 도치긴 도치인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수일치예요. 그렇죠? 결국 아니 도치 맞아요. 도치 맞는데 왜냐면 여기가 동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가 주어는 미안. 여기가 주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동사가 나왔잖아요. 도치 맞아요. 근데 주어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일치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승원이 말대로 도치를 했으니까 주어가 어디 있겠어요?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따금식의 여행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는 거야. 근데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개별적인 쿵족과 이거 부족 이름이에요. 자주 나오는 부족인데 뭐 아프리카 어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단위 부족인데요. 이 단위 부족인데요. 걔네가 개인들을 방문해요. 근데 그러한 개별적인 트레이닝 파트너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끝난 거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묶어버리시면 결국 이루어진 여행이 되는 거죠. 주어는 누구다? 트립스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R가 맞았다는 거야. 도치 맞아요. 도치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됐습니다. 도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도치는 이미 됐으니까 주어를 찾는 거니까 일단 수일치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나오네요. suggestive라는 품사가 뭐예요? suggestive니까 suggest는 동사로 보여주다, 제시하다, 제안하다 할 거고 suggestive는 뭐 있어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에 붙여있죠? 문장구조예요. 문장구조. 또 문장구조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장구조를 보니까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동사만 찾아보세요. were가 동사예요. 그러면 또 주어는 이것도 도치네요. suggestive가 주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뭘 잘 보여주냐면 이런 거 다 괄호 묶어야 돼. 우리의 개방되어진 야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벼룩 시장들을 잘 보여준대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겠어요? 그쵸? 또 마켓가 주어인 거야. 물론 여기서는 수일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치된 것만 본 다음에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
보어 C라고 쓰고 보어라고 한 번 더 쓸게요. 또 쓰려고 걱정하면 요즘에 C를 다 안 쓰기 때문에 보어 자리인 거야. 그리고 그 마켓에서 요렇게 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또 묶어줘. 결국 이따금 식의 시장이 잘 보여줘요. 지금 오늘날의 야외 시장과 벼룩 시장을 잘 보여주는구나. 문장 구조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는 걸 파악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라는 게 굉장히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문장 구조에서 형용사 보어자리 이 형식이라고 할게요. 도치가 또 됐죠. 도치가 됐으니까 또 도치가 이제 1, 2번 연달아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반복수를 찾는 것과 문장 구조에서의 이 형식의 형용사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set이라는 동사에다가 밑줄을 쳤죠. 얘는 반복수는 아니잖아요.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비동사처럼 뭐즈나 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스위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야. 이것도 문장 구조예요. 주어는 뭐예요? Up to a few dozen people from each side 각각의 측면으로부터 각 측으로부터 수십 명, 몇십 명까지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요. 근데 줄지어서 그 다음에 서로를 갖다가 마주보면서 가 되는 거죠. 주어는 어디 있어요? people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t이 동사죠. 얘도 문장 구조네요. 3번도 문장 구조. 주어 동사 찾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facing부터는 분사문이죠. 여기 또 가로 끊어야 되는 거죠. 양쪽에 모인 사람들이 수십 명까지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접칭의 미수죠. 얘는 뭐겠어요? 능수동이겠죠. 능수동이겠죠. 4번은 능수동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또 봤다가 문장 구조일 수 있겠지만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 더 CO end에서 끝났죠. 여기도 봐도 돼. 근데 한번 좀 볼까? 내륙인들이 그물 바구니를 갖다가 앞에다가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 바구니는 뭐냐면 10에서 35파운드의 타로와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걸 포함하는 그물 바구니죠. 문장 끝났어요. 개인들의 얘가 앞으로 밀어냈죠. 가방은 가방인데 꾸러미는 꾸러미인데 이러한 꾸러미. 여기서 다시 봐야 돼. and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CEO 마을 사람들이 뭐 했다? 반응을 한 거예요. responded. 근데 뭐 함으로써 반응했냐면 수많은 항아리와 코코넛들을 갖다가 제공한 모습. 근데 그 항아리와 코코넛들은 뭐냐면 같이 면에서 그 음식 바구니, 음식 꾸러미와 같이 면에서 어떻게 된다? 이퀴벌런트, 동등한 이라는 형용사죠. 이퀴벌런트, 등가물에 동등한. 그러면 그 항아리와 코코넛은 동등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평가되어지는 거죠. 앞에 있는 코코넛을 끊어주는데 코코넛이 뭘 평가하겠어요? 코코넛이 평가를 되어지는 거죠. judged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장에 주어 동사는 나왔으니까 문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코코넛이 평가를 한다면 뒤에 얘가 능동이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뭘 평가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형용사가 나오니까 목적어 없잖아요. 당연히 일이죠. 앞뒤를 자세히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려고 앞에서도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만 봤어도 돼요. 코코넛과 항아리인데요. 그 항아리들이 등가물이라고 동등하다고 평가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수동이 들어가죠. 목적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 포인트까지만 가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때 대시 뭐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뒤에가 인랜드, 내륙이 아일랜드, 인랜드가 아일랜드네요. 섬은 섬인데 어떤 섬이에요? 그들이 방문했던 섬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의 대신 뭐가 될까요? 목관대가 되는 거죠. 얘가 목관대인 건 아일랜드는 장소이긴 하지만 데이 비지티드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죠. 여기가 불완전하고 비지티드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목관대야. 목관대 문제면서 결국은 우리가 범주를 나눈다면 완전 불완전이 되는 거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목관대 대시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문장구조가 두 개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수일치, 문장구조, 능수동, 그 다음에 완전 불완전 딱 이 포인트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좀 도치가 가미된 건 쉽진 않겠지만 도치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도치를 할까 말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치 됐는데 수일치, 도치 됐는데 주어 동사. 오케이? 도치는 이미 된 상태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3번의 경우가 문장 구조에서 뭐였더라?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문장 구조로 내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지만 그래서 끊으면 그냥 얘네가 앉았다.
까지가 돼 있어요. 오케이. 뭐 별로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끊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